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세상에 전할 새로운 교회음악 작곡가를 발굴해서 찬양의 시대를 열기 위한 축제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그 네 번째 대회가 지난 11일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시채널 방송과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 공모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돼서 그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뜨거웠던 찬양의 현장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찬양. 이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새 노래를 만들고 세대를 이어갈 작곡가의 발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어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아가페 문화재단과 시채널 방송,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공모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지난 11일 명성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1부 독창곡과 헌정곡, 2부 합창곡과 3부 칸타타의 순서로 진행된 이번 창작음악제는 전체 3개 부문, 12곡의 본선 진출곡들이 각자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 발전을 이끌었던 축이 교회음악이며 이러한 교회음악은 찬양 작곡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교회 음악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교회 음악이 함께 기독교의 엄청난 발전, 기독교의 발전은 모든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와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작곡가들의 공헌이지 않느냐. 작곡 분야의 최고의 우리나라 모두 선배들, 선생들,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고 5회째 오도록 많이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무려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어느 대회보다 수준 높은 곡들이 만들어지고 연주되어서 새로운 찬양을 기다려왔던 관람객은 물론 참가자들에게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는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친숙한 느낌의 선율 진행과 화성 진행을 좀 사용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다가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체 4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루어졌고 장려상의 성하진, 이만아, 정재민, 신승민, 임다솔, 전주영 작곡가가 수상했고 우수상의 장경준, 옥지은, 김선영 작곡가가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엄세현 작곡가, 이어서 박강준 작곡가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아서 오늘 상을 탈 수 있을까 살짝 의심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모두 다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진행된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이 축제를 통해 한국교회와 나아가 세계선교에 쓰임받는 교회음악이 널리 전파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이 지난 10일 창립 감사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열고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슬로건 아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김명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창립 감사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재단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가 꿈과 희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영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이 그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재단으로 세워갈 것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 순서와 크로스로드 대표이사 정성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지난 10일 사랑의 교회에서 더 워십,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란 제목으로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4,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는 후원자와 함께하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사역단체 제이어스의 찬양이 이어졌고 국제 컴패션 웨스 스태포드 총재가 지극히 작으나 지극히 위대한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비전 선포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컴패션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땅에 작은 예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주 금천교회가 11월을 맞아 주님과 동행하는 11월 감사로 행복한 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1월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집회는 장로 임직 감사 예배와 가을 특별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12일 온세대 말씀 집회, 19일 추수 감사주일, 26일 성찬식과 감사 세미나로 이어지며 주변 이웃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금천교회 신경민 담임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축복을 나눠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크신 축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영적인 축복 주셔서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진행된 온세대 말씀 집회는 금천교회 온세대 찬양단의 찬양과 특순이 이어졌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어려운 길이 되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홀에서 뮤지컬 극단 라하프가 드리머스란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극단 라하프의 김재현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극단 라하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이 극단 소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2016년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마련된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입니다. 아, 네. 네, 발달장애인의 세계의 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하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뮤지컬 배우로 만드는 소셜 벤처입니다. 아, 그동안 뭐 많은 무대를 좀 선보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 2016년도에 초연을 너는 대학에 갈 수 없어 이런 네네. 이야기 왕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서 국회에서 대상을 받고 2018년도에 평창 패럴림픽에 초대를 받고 또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정기 공연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극단 라하프는 발달장애인 배우들이 함께하는 극단인데 네. 이 배우들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배우들은 이제 그 자폐성 장애 이한길 배우, 그다음에 지적장애 한솔아 배우가 2016년도에 시작했었던 그 배우들 중심으로 예. 현재는 10명의 배우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10명의 배우들이 그동안에 계속 무대를 상당히 많이 섰겠네요. 상당히 많이 섰던 배우도 있고 이제 아, 들어온 지 예. 얼마 안 된 연수단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혹시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기 모집을 1년에 한 번 정도 모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네. 우리 애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데 뮤지컬 배우 될 수 있나요? 아. 그러시면 이제 오디션을 봐서 이제 아카데미나 이제 전문가 과정인 칼리지로 들어오셔서 네. 이제 배우가 되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극단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분들이 이제 이번 공연도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올리시는 작품
드리머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21년도 문체부의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네. 2022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으로 한 2,000여 명의 관객을 모셨고 네. 또 앵콜 공연으로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이제 5,000여 명의 관객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딸을 혼자 기르는 아빠가 꿈속에서는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빠가 그 꿈속으로 다시 여행을 떠나서 우리 딸이 말을 할 수 있는 열쇠가 꿈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꿈속으로 판타지 여행을 떠나는 작품입니다. 예, 지금 뭐 포스터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뭐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꿈속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네네. 여기에 저희 이제 네, 객원 배우들, 배우들이 네. 이제 객원 배우들과 이제 저희 발대장의 배우들이 아. 이렇게 16명이 출연하는 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준비 기간은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네. 예, 창작하는데 1년, 그 다음에 공연을 올리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뮤지컬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들 테고요.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 배우들이 기업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초록배 미에넴의 또 수석 배우들이 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또 자동차 부품 회사인 서진산업에 또 4명이 또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업에서 또 제작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또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완성도 높은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단장님이 이렇게 극단 라아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계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발달 장애인은 이제 다른 장애인은 귀가 안 들리면 이제 청각 장애, 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 와 우리 아이는 시각 장애구나 이런 걸 아는데 그렇죠. 사실 발달 장애는 겉으로는 이렇게 장애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부모가 의사한테 가서 장애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을 만들고 그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어떻게 보면 찍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네, 과정이 예. 사실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게 너무 낙심이 되니까 맨날 우울하고 사실 맨날 죽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이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네네. 이 아이가 20년 동안 친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생기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살면 건강한 청년기의 삶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희망을 봤던 것을 이제 그 공연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극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뮤지컬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애들이 막 이제 제가 그때 학부모 대표였는데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뮤지컬 계속하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설득해 주세요.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이래서 예. 그래서 부모님들 설득해서 우리가 애들 위해서 단체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까? 아유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공연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 남 앞에서 이렇게 공연한다는 걸 뭐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걸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누구한테 칭찬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무대니까 떨리고 이런 것보다는 네네. 누군가 와서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래서 무대 공포를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네. 발달장애인이 말도 잘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무슨 뮤지컬을 해. 무슨 장애인이 예술까지 해야 돼. 그게 무슨 일자리가 돼. 라는 그런 편견이 많았고 예. 또 그런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또 기업들이나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속 가능한 또 유엔의 그 CRPD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또 사회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고요. 네네네. 또 우영우나 또 우리들의 블루스 뭐 이런 걸 거치면서 그래도 지금은 전 국민이 발달 장애인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공연을 본
많은 관람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뭐 반응은 뭐 아주 뜨겁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뭐 나이가 많건 적건이랑 상관없이 네, 뭐 나이 많으신 기관장님들도 많이 울고 가셨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뮤지컬을 보면서 오히려 네, 많은 인식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아, 그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발달 장애인 가족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네. 좀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뮤지컬을 할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라고 언론에서도 칭찬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주변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발달장애 부모님들도 저희처럼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안에서 계속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는 16일부터죠? 네, 예. 맞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극단 라하프의 디니머스 공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하신 기도 제목들 저희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컬 극단 라하프 김재은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험생과 가족들 모두가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이것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